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선교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연말을 맞아 홀로 지내는 사모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에선 부교역자들의 현실에 대해 나눠봅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가 지역교회를 위한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온라인 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선교 전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향후 한국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연합 선교와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코로나 시대 선교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엔 국내 15개 교단 선교부, 140여 선교단체, 38개 협력기구가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KWMA는 1990년 설립 이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사 10만 명 파송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해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고 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기본에 아주 충실한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선지포의 아마 중요한. 이번 포럼에선 포스트 코로나19 미션 방송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KWMA가 지난 5월 비상대책팀을 꾸려 추진해온 겁니다. KWMA는 다가올 30년은 연합선교가 필수라며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새로운 방식의 선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 정용구 선교사는 코로나 시대에는 창의적인 선교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며 디지털 비전 트립, 선교사 영상 교육과 같이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 사역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선 지난해 구성된 KWMA 22개 실행위원회 가운데 문화예술과 비즈니스 선교, 멤버 케어 등 7개 실행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실행위 위원장들은 선교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KWMA와 지역교회, 선교사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선교사 20-30%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세대 선교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사역자들을 선교 동력화시킬 선교 동원가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낮은 단계의 카운슬이라도 제안하고 그들이 협의할 수 있고 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그런 트랙들을 우리 선교계가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KWMA는 포럼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2020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도록 돕는 한편 다음 세대와 여성을 리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목회자인 남편의 사역을 돕다 홀로 남은 사모들에게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은 큰 힘이 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연말을 맞아 홀 사모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로 목회자들은 더욱 분주합니다. 하지만 목회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는 사모들에게 연말은 더욱 쓸쓸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백석총회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한 백석총회는 은퇴 목회자와 홀사모를 돕기 위해 실버 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첫 사역으로 홀사모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사실 이 실버 지원팀이 오늘 이 귀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홀사모님들을 모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백석총회는 이날 홀사모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성스럽게 모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홀사모들은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목회협력팀이 발족이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백석총회는 홀사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목회협력지원센터 실버지원팀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총회 측은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목회자들에게 위로금을 건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있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조금이나마 정성껏 귀하게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또 사랑을 실천해서 또 귀하게 목회하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목회하면서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부교역자에게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최근 한 전임 전도사 청빙 공고에는 운전면허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지원 조건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에선 부교역자들의 현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부교역자, 교회 내 부목사나 강도사, 전도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고 성도와 교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습니다. 교회에선 설교나 찬양은 물론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지만 처우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으로 진행되는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은 부교역자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패널에는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 전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이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배운다. 그런 차원에서는 목회 학습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해드린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 동역자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패널들은 부교역자들이 소명을 받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사역 현장에서의 처우나 개인의 삶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갈아 넣어야 돌아간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대우를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역자들 그냥 쏟아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교역자들은 무조건 섬기는 주체란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자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들은 좀 만들어주고 교회도 각각의 환경에 맞게 사역을 정하고 부교역자들이 교회 사역과 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새벽 기도, 제자 훈련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와 전도사 2명. 부교역자들의 시간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역의 옵티마이즈가 필요하다. 구티비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회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은 오는 9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가 지역교회를 위한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온라인 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기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파를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사역 현장의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첫 강사로 나선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선교적 교회운동 잊혀진 교회의 길이란 주제로 한국교회가 교회 공동체, 선교 중심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크로스로드 홈페이지에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김종일 목사 외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형원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배정훈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임도균 교수 등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돼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모든 학원 운영도 중단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예방 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 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에서 3,400만 명분 등 총 4,400만 명분입니다. 백신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제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에 찬성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2차례 연기됐습니다.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 의결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1926년 6.10 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을 맞아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운동입니다.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일부가 서로 뜻을 모아 신강회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6월 10일은 정부 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 8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는 8일을 V-Day라고 칭하면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 접종 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앞서 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초기 접종 대상자는 현장 의료 인력 80세 이상 노인 요양원 직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첫 접종을 받고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진행하고 면역력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12월 27일을 세계 유행병 대비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선 지 1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유엔 총회는 향후 유행병이 발생할 경우 초반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병 발생 시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19년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종교자유를 침해 또는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지정됩니다. 북한 외에도 미얀마,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트위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트위터가 한 해의 전 세계 흐름을 결산하는 2020년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BTS가 올해 가장 많이 트윗된 사람 6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습니다.
1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3위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순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리트윗된 사람에는 네버낫을 부른 BTS 정국이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주로 거주지를 옮길 것이라는 추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여 년간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올 여름엔 머스크 재단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연금재단이 17대 신임 이사장에 예인교회 최성욱 목사를 선출하고 이사회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사회 임원진으로 신임 이사의 담양읍교회 정병권 장로, 감사로는 구리행복한교회의 유봉환 장로와 온누리교회 최석훈 집사를 선임했습니다. 한편 최성욱 목사는 총회 연금가입자회 파송이사로 2021년 12월 13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이사 임기는 2022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박신우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지난 5일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진승호 총괄본부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후원회장에는 이승률 전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진 대표회장은 주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직장 선교사들이 일터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제주 동산교회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05회기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남북통일,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협력 교류, 북한의 복음화와 교회의 회복 등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통일기도회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제주에서 피어오른 기도의 열기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 바울선교회가 지난 6일 가야교회에서 세터민과 함께하는 성탄의 밤 행사를 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모른대 교회가 주최하고 대흥교회가 후원한 세터민과 함께한 예배에는 허용웅 목사가 낮은 곳으로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터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우산과 수첩 등의 선물도 증정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3단계로 높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활 방역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